압박을 주면 오히려 이게 장동 대표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찍어 눌렀을 때 깨갱하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그거를 본인의 그 내공으로 이겨내고 더 크게 되는 핍박 서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뭐 징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박 부원장 말씀이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욕망과 능력의 부조화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한동훈을 정말 어떻게 관리 컨트롤 하려고 그랬으면 정말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서 뭘 했으면은 이런 꼴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 후보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볼게요. 진종우 의원과의 관계. 이 한 전 대표가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마음만 받겠다. 네. 이건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그거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좀 말씀드리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갔다 왔어요. 네. 가서 이제 그 한 전 대표 만나서 부산에서 직접 부산에서 둘이서 좀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네. 24년 그 전당대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캠프의 총괄실장을 맡았었고 네.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이제 그 특보단장 맡으면서 한 대표가 무슨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많은 그 좀 도우미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당협위원장도 아니니까 조금 자유로워요. 네. 예. 그래서 주변에서 신주호가 좀 거기 부산에 가서 한 달 살이 하면서 한 전 대표 좀 세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도와줘라.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마음 먹고 가서 의사를 타진했더니 오늘 그 똑같은 얘기예요. 저한테 형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든 부산 분들, 특히 북구 분들하고 제가 이거를 돌파해 보겠습니다. 돌파해 보겠다. 본인의 힘으로. 네, 그러니까 부산 분들하고 정말 의기투합, 네. 혼연일체가 돼서 네. 부산 중에서도 그 지역구 북구 분들 중심으로 이 팀을 짜서 네. 예. 북구분들 중심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캠프를 구성함에 있어서 네. 선거 캠프를 구성함에 있어서 네. 뭐 이 서울 사람들 또 부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해운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말고 네. 부산 북구 사람들 중심으로 선거 캠프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거를 돌파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 좀 그쪽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뭐 이렇게 측면 지원이나 뭐 후방 지원이나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부산 북갑 출마에 대한 어떤 그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동남풍론이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동남풍. 네. 보수 재건의 동남풍. 그러니까 북갑에서 배치 딱 달고 네. 그 보수세를 전국으로 올려버리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한 전 대표의 그 말씀이라면 연대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북갑에서 보수 재건의 깃발을 확실하게 꽂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일단 되는데 승리해야지. 이거는 어찌 보면 한 전 대표가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일 수가 있는데 그게 전공법이에요. 지역구 선거를 하려면요. 네. 예, 정말 그 지역에 쫙 스며들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지역구 선거 한다면서 타지인들 앞장서 갖고 선거 캠프에 그 딱 중심적인 인물 갖다 놓으면 그게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산 북갑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홀로 뚜벅이 유세를 하는 거예요. 나홀로 뚜벅이 유세.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이제 벌써 한 지금 오늘은 9일째예요. 네. 예, 체질화 됐더라고요. 벌써. 이미. 예. 그래서 저는 걔는 전 동의를 안 하는데 네. 이제 한동훈 나비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비 효과.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네. 본인이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하지만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한동훈 전재수 전선이 까르띠에로 형성이 됐잖아요. 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전재수 후보가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동훈을 잘못 건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건드릴 때 또 네. 후직에 윤석열, 윤어게인 논리 가지고 건드렸어요. 한동훈 배신자다. 네. 그러니까 전재수는 너 숨어있던 윤어게인이었구나.
전재수 너 윤어게인이네. 예. 어떻게 그 윤어게인이 한동훈 때릴 때 쓰는 로직하고 똑같은 로직으로 한동훈 배신자라고 그래? 그것도 웃겼지만 그러니까 돌아온 게 뭐예요? 까르띠에가 돌아왔잖아요. 네.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그 전 까르띠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그 북구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 북구는요 제가 가보니까 뚜벅이 유세 그 밀집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뚜벅이에서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요. 그런데 먼저 사람들이 전재수에 되게 실망했다. 실망했다. 아니 여기서 삼선 할 때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보라 다 형님 누님 하면서 그렇게 서민적인 풍모 소탈하고 뭐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 받아 먹었다고 전재수 웃긴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재수의 맞상대는 한동훈이 아니고 박형준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고 저 박형준하고의 격차가 줄어들었잖아요. 오차범위 내로. 네. 예. 많이 이게 줄었죠. 이제 한동훈 나비 효과고 네. 어제 그 한국일보 단독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울산의 김두겸 시장이 네. 그 한동훈 나비 효과를 나도 좀 받아보자. 네. 그래서 부울경 공동선대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북갑의 국힘 후보 무공천하고 한동훈하고 사실상 원팀이 돼서 이 선거를 치러야지만 부울경 선거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미 동남풍의 전조가 쭉 일고 있잖아요. 근데 애써 뭐 안 보실라면 안 봐도 되고 거기에 예, 대해서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남풍이 박형준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좀 다시 조금 연결해 보면, 근데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북가 무공천 요구 관련해서 자기 논의한 적 없다. 네. 한 발 살짝 뒤로 뺐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이제 박형준식 처세술인데 아마 시간이 가면 점점 더 그러니까 이 한동훈하고 연대하냐 마냐는 박형준은 한동훈한테 얻어갈 게 많아요. 네. 얻어갈 게 많은데 사실 이 국힘 지금 박형준 시장도 국민의힘 북갑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한 다음에 상황 봐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뭐 한동훈 좀 배려해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의미 없어요. 왜?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한 5월 초나 돼야지 이제 국민의힘 후보 그 북갑 보궐선거 후보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선거가 며칠에 6월 3일이죠. 네. 그러니까 30일짜리 초단기 선거인데 네. 그러면 뭐 저 국민의힘 북갑에 뭐 홍길동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그럼 홍길동과 한동훈이 그러면 단일화하자 이거 아니에요. 30일 동안 그럼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네. 단일화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네. 이거 가지고 밀당하고 뭐하고 거기다 에너지 쏟는 순간 민주당만 노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공천 후 단일화는요. 실제 그 선거판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원래 한 전 대표 쪽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북갑에서 만약 당선됐다 네. 치고 그럼 바로 복당해서 당대표 도전 이거 수순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거의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번 이제 그 6.3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굉장히 뭐 참패를 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동혁은 당대표도 물러나야 되고 네. 그럼 뭐 비대위 같은 게 구성되고 뭐 비대위가 뭐 3개월 갈지 6개월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여기서 그 당선이 된다는 거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것은 네. 보수의 본산인 부산 시민들이 네. 이 윤석열 노선과 한동훈 노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정치에는. 네. 장동혁은 그냥 윤석열 노선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한 인물이고요. 네. 크게 보면 한동훈 노선이 있고 개헌과 탄핵 부정선거 이 점에서 그래서 한동훈 노선이 맞았다고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보수의 본산인 부산 시민들이 무소속으로 그걸로 당선되면 사실상 그 한 일 매듭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복당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장 대표가 그냥 둘까요? 아니 장동혁이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장동혁 본인이 물러나는데 뭘 막아요? 아니 자기 코가 속자인데. 지금 저희 방송 전에도 야 장동혁이 안 물러날 것 같은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동혁의 희망 사항이고 네. 만약에 뭐 지금 뭐 경북지사 빼고 15대 1로 광역시도지사 지는데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원래 이 정도면은 장동혁 대표는 벌써 사퇴해야 그렇죠, 되는 분이에요. 사실, 예. 근데 안 하잖아요. 예. 상식이 안 통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저도 또 사퇴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 어차피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집권 초기에 여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 않느냐. 2018년에도 똑같았다. 예. 내가 그때부터 성적 투표율이 나빠진 거 없다. 예. 또 역으로 또 한동훈이 밖에 나가서 저렇게 애목에서 졌다. 이런 핑계 댈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워낙 독특하셔가지고. 논리는 갖다 붙이면 되니까. 네, 그거는. 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선 부산 유일의 지역구인 이 북갑 지키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이기게 되면 한동훈이라는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도 누를 수 있고. 정 대표 언제 이 공천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는 뭐 하정우가 나온다라고 결론 내려야지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하정우가 나와야 되는지를 결정을 내려야 된다. 결정 다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죠. 이렇게 해놓고 안 나오면 그거는 뭐 진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폭망이죠. 북갑은? 네네. 어허. 이게 근데 보니까 구포초 체육 행사 아까도 저희가 방송 전에 말씀 나눴지만 구포초 체육 행사도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임박했으니까 네. 숨 고르기 한번 하는 거죠. 한번 여기 쉬어주고. 네, 마지막 결단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하정우가 안 나온다. 네. 그럼 다른 후보 낸다. 그럼 이 사람 뭡니까? 꽁 대신 닭입니까? 그런 후보가 돼서 그 다음 후보는 경쟁력 자체가 이미 하정우보다 못한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된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측면에서 저는 하정우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네. 좀 지나쳤다. 아니 나오는 건 시간을 끌고 하는 네. 그 모양새나 밀당이 과했다라는 좀 과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청와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청와대는 보면 안 되죠. 보면 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뭐 대통령 선거 개입한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네. 대한민국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정우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정우가 뭘 결정해야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아니 근데 물론 그게 맞긴 한데 그 동안에 나왔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도 있고 지금 그 두 청와대와 하수석의 출마를 연결시키는 분석들이 조금 아니 많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북갑 선거라는 것도 국정 운영의 중량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느냐? 본인 하정우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게 본인 뜻일 거예요. 뭐 그런데 대통령이 뭐 하정우 인생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하정우가 하고 싶으면 자기 출마하는 거예요. 네. 저 출마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이게 출마 안 하면 진짜 그리고 저기 제가 민주당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하정우가 불출마 시에 대안이 없대요. 대안이 없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진짜 꽁 대신 닭도 안 되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은 북구에 그 봉황도 있고 네. 뭐 용도 있고 사자도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하고 하정우가 밀당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닭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정우만 꽁 된 거예요. 그럼 본인이 꽁 됐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야 돼요. 봉황 누구였나요? 봉황. 지역에 찾아보면 지역 밀착형 후보들 많아요. 사실. 지역 밀착형 후보들. 네네네. 중앙 정치에는 얼굴이 약간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탄탄한 그렇죠. 지지 기반이 지방선거하고 연동돼서 출마해서 특히 이제 그 투표율이 낮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골목에서 전재수가 가졌던 40에서 45% 딱 챙겨가지고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 언론이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면서 중앙 정치의 연장선상의 구도로 만들었고 하정우와 민주당과의 밀당이 또 거기에 그 프레임에 또 더 보태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그때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이 매니지에서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실패한 거예요. 네. 이게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무슨 그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주에 하정우 만나서 출마 요청할 겁니다. 그러는데 또 대통령은 국민경제 자본위원회 하 GPT 그런 데 휘둘리지 마.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체급 키워주기? 하정우라는 사람의 인지도, 화제성을 올리고 체급을 높여주기 위한 네. 약속 대련이라고 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평론했는데 네. 지금 그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들었죠? 약속 대련을 이렇게 길게 하는 동네도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이 피로증이 생긴 거예요. 하정우에 대해서. 네, 도대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쟤는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약속 대련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관리 실패예요. 그다음에 하정우 본인도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게 네. 대통령 참모인 건 맞지만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거는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에요. 당 소속이지만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라고요. 그러면 자기의 굳건한 의지나 희망. 그래서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저 이번에 이렇게 나가서 여의도 가서 대통령님 국정을 더 뒷받침해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자세죠. 대통령님 저 나갈까요 말까요 정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기질이 네. 보니까 저는 부산 사람들 참 좋은 게 네. 기다 아니다가 분명하고요. 아싸리하게. 이게 아싸리예요. 감 기면 보고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 간 보고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근데 하정우는 부산 토백이라는데 완전 간정우 아니에요? 간정우. 그래서 한 전 대표도 하수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럼요. 뭐 하는 거냐 간보기 비판했어요. 아이고 본인은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난리 쳐놓고 뭐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물어보겠어. 한 전 대표도 사실 간보기 하면 또 만만치 않잖아요. 뭘 간봤어요? 아유 여기저기. 아니 한동훈은 감명했어요. 네. 예, 이건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보수의 본산인 어딘가에서 보궐선거가 발생하면은 네. 거기 그 중에 한 군데를 찍어서 나간다. 네. 그 일관 때 거죠. 아유, 근데 대구는 지금 보궐선거 발생했어요? 아직 안 했죠.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 발생한 북갑으로 갔나? 뭐가 간본 거예요? 부산도 아직 자 어쨌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한동훈 대장주 중심한 보수 주가 현재 상승세로 하락세. 아니, 상승세죠. 상승세인데 네. 이게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할지 완만하게 우상향할지는 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부산, 울산, 그 경남 부울경 출마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네. 우상향인데 네. 우상향의 네. 각도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조금씩 완만할 수도 있고 가파를 수도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제일 진짜 이해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뭐 저 김종혁 선배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님이 훨씬 똑똑하신데 왜 그걸 한동훈 따라다니세요? 꼭 한동훈이 지도자하고 대장주 해야 돼요. 중도 보수 재건하는데 뭐 하다못해 주호영 의원도 있고 뭐 경남에 김태호 의원도 있고 네. 또 생각나는 사람 없나? 뭐 여러 사람 많은데 네. 꼭 그 윤석열 따라왔던 한동훈을 다시 데려다가 그 대장주로 시켜야 되는데 저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진짜. 이제 공격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간질로 나오네.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구심점은 잡혀 있고 네. 구심점은 잡혀 있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는 그 부원장님은 인정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 그 친한계 쪽에서는 어쨌든 한동훈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 같고. 예, 그 개헌과 탄핵을 겪으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노선과 한동훈 노선이 있다. 평가는 아니 다를 수 그렇지만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더 어리지만 김재섭도 있고 김용태도 있고 있는데 네. 왜 한동훈인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선배님은 좀 더 역전의 용사들이신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 노래 아시죠? 일단 저는 몰라서 어제 검색해봤는데 이게 가수 조광조 씨가 네, 노래 부르셨더라고요. 자, 여기서 당신은 누굴까요? 생각나는 분 계세요? 옛날 분이시네. 조광조 노래도 다 알고. 검색해봤다니까요. 네, 장동혁 대표겠죠. 그렇죠. 장동혁 대표입니다. 각 지역구에서 당대표 패싱하고 선대위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 또 장 대표가 최고위 지역선대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역선대위를 구성하는 거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당원 당규 선거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대 지방선거는 다 그런 식으로 치러왔어요. 무슨 뭐 인심 쓰듯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어제 장동혁 대표죠. 강원도 갔습니다. 강원도. 네. 그래서 김지태 강원도지사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래도 빨간 점퍼는 입어줬습니다. 네. 빨간 점퍼는 입어줬는데 입에서는 아주 쓴소리가 나왔어요. 결자해지 해달라. 결자해지. 면전에서 장 대표한테 이런 소리 했죠. 결자해지 무슨 뜻입니까? 결자이죠. 그 앞에 네. 그 앞에 또 뼈 있는 말을 뭐 했죠? 뭐 이렇게 더 붙잡으려면 더 도망간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권력을 비유할 때요. 네. 이런 거예요. 맨손으로 모래 한 움큼을 줄 때. 네. 근데 이걸 세게 질려면 질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권력을 설명할 때 이 비유를 자주 써요. 네. 정치 좀 해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당신 자꾸만 당 대표라고 그 권력을 세게 어떻게 행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멋있었던 장동혁이 돌아와라, 결제 해제해라 하는 것은 이제 나가달라 그 얘기예요. 나가달라. 멋있었던 장동혁 뭐 멋있었나요 실제로? 일단 모르겠어요. 뭐. 이 아까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다. 네. 근데 여기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는 당권? 한동훈? 뭐. 그렇죠. 당권 그러니까 자기 권력 강화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높이고 뭐 하려고. 근데 하는 것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니 그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또 보수의 리더로서의 자기의 입지와 위상을 강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워싱턴에 갔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됐죠? 더 찌그러졌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꾸만 그 다가갈수록 멀어진다. 그 저희도 뭐 국힘 후보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정이 아주 부글부글합니다. 자, 이 그래픽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유력 주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오세훈 시장, 장동혁 지금 후보들의 심.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선대 역할 더 높이는 쪽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말 좀 들어달라. 국민의힘 경기 지역구 의원들, 경기도 자체 선대위 발족. 요거를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오세훈 물러나라. 박형준 물러나라. 김진태 물러나라. 저 오버한 겁니까? 그건데 근데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작심 발언을 했잖아요. 네. 저렇게 발언하는 거는 해당 행위고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교체를 해버리겠다. 네.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한 예를 들게요. 네. 박형준 시장이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박형준 공천 없던 일로 해. 공천 취소. 네. 그럼 취소만 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대체 인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하고 예를 들어 경선을 했으니까 네. 자 박형준 자르고 주진우를 넣자. 근데 주진우 의원이 저 싫어요. 안 갈래요. 저는요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네. 거기 자르고 드디어 나한테 좋은 찬스가 왔다 하는 순간 주진우는 정치 생기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네. 실제. 네. 그 알겠습니다. 자, 이 좀 논란이 계속 여진이 좀 남아 있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미국 갔다 온 건 후회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진짜 본인 속으로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뭐 그냥 부글부글 하는 것 같던데요. 본인도? 왜 나를 이렇게 내 진심을 몰라주고 뭐 하느냐 그건데. 근데 뭐 누가 봐도 그런 거 윤 어게인 쪽 지지자들도 욕하더라고요. 미국 간 거에 대해서는. 윤 어게인 지지자조차도 이 시국에 미국이 웬 말이냐. 오죽했으면 윤 어게인 지지자들도 그러겠어요. 이 장동혁 대표 미국 갔다 온 거 평가 한 줄 평가 가능하세요? 소탐 대실. 소탐 대신. 그래도 얻을 건 있었나 봐요? 네? 얻을 건 있었나 봐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윤 어게인 극우 윤 어게인이요. 네. 4분 오열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좀 가장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뭐 정광훈 따로 놀지, 전환기는 당에서 나가버리지, 또 자기를 떠받쳐 주던 그 논객이 있어요. 김성회 씨라고. 네. 그분은 이제 뭐 아예 장동혁 갈대 리더십을 더 이상 서포트할 수는 없다. 네. 본인의 SNS에 여러 차례 써가지고 그냥 그러지. 네. 유일하게 지금 남은 게 고성국 씨 유튜브 네. 라인, 네. 고성국 이영풍 네. 요 정도가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큰 충격인 것 같고. 네. 워싱턴에 가서 뭔가 윤 어게인을 다시 재결집시킬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결집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죠. 네. 근데 지금 네. 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제대로 실적을 올린 게 있나요? 오히려 지금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니 조작 기소인데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이냐? 뭐 국정원장까지
저 동원하고 2018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안 왔다. 네. 국정원장까지 국회 나와서 그러는데 돈 준 쌍방울 방영철 전 부회장은 그 마닐라에서 만났고요. 네. 준 거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어쨌든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이 지금 현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을 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 6.3 선거 전에 조작기소 특검을 출범시키자. 네, 특검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본인들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진상 규명,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보자는 차원이다. 그러는데 이 조작 기소 특검을 선거 전에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선거가 끝나면요 당청 관계가 달라집니다. 아쉬운 사람과 뭐 이런 게 달라져요. 네.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 관련해 갖고는요. 저 대법원 확정 판결 남았고 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그 대통령 뭐 선거 자금으로 쓰라고 매덕 받았다는 거 고법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뭐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가 조작됐다는 것도 못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공천을 줘가지고 뭐 당선이 됐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냥 땅땅땅 뭐 그거 확정된다. 뭐 이러면 민주당 정권 크게 이제 지금 아니 근데 보수당 출신인 김영남 전 의원을 평택을에 전략 공천한다는 거는 네. 조국에 대한 배려죠. 배려다. 조국에 대한 배려. 공천 안 할 수는 없고.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겠지만 여하튼 그 보수색이 강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조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뭐 예를 들어도 지금 거론되는 뭐 송영길이나 이광재나 이런 사람이 오면은 조국은 그냥 100% 떨어지는데. 그럼 김용남 전 의원이 거론되는 건 결국 네. 민주당이 평택은 조국한테 좀 나름 배려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